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생생주도주톡 시즌2 오세라입니다.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일정과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까지 짧고 굵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또 많이 기다리셨죠? 그런데 이번 주 수익률도 저번 주에 이어서 엄청납니다. 저번 주 S리그 클래식에서 한 종목 그리고 S리그 챌린지에서 4종목이 편입이 되었는데 새로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종목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 자랑할 게 산더미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종목을 고르길래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하기는요. 최강 증권 누워서 방송... 주식하기 했죠. 네,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뭐라 하지? 최강 누워서 뭐해? 음란막인데? 음란막이야. 최강 증권방송 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naver.com/bmsstocku로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세요. 와, 고생했어요. 이 긴 거 읽느라고. 네, 일주일 동안 저희 멤버들 잘 지냈는지 인사 나눠볼게요. 알렉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1번이네요. 예. 뭐 잘 지냈고요. 예. 힘들었어요. 좀 일주일 동안.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시장은 좋았는데 네. 개인적인 일로 힘들었어요. 개인적인 일로. 그건 개인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저번 주에도 봤는데요. 항상 새롭죠? 예. 신비주의? 방에 갇혀서.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구해줘. 그런 거 같은데? 에이스를 구해줘. 아무튼 뭐 이번 한 주간 아마 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을 것 같고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좋은 수익률을 좀 낳지 않았을까. 전 저희 거 보면서 지수가 한 3,000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런가요? 오반가요? 약간 많이 가셨네. 많이 가셨네. 저한 2,500 봤는데. 네. 아, 그래. 아무튼 뭐 오늘도 활기차게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깔끔하게 방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네요. 아, 잘해. 멘트가. 무르르듯.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 코드는 뭐죠? 네, DJ 박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저할 때 웃어요? 망치게 하려고. 네. 계속 웃겨가지고 망치게 하려고. 네, DJ박이고요. 네, 한 주 동안 뭐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엄청 바쁘셨죠? 근데 뭐 바쁜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서. 하긴 맞아요. 네, 그렇죠. 본인은 안 바쁘셨나요? 말을 짝짝 자르시네. 저 엄청 바쁘죠? 네, 제이슨의 전문가님. 아, 벌써 끝난 건 DJ는? 그럼요. 길게 해서 뭐예요? 아, 예. 제이슨의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차를 바꾸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어떻게? 자전거 한 대 살려고, 차를 좀 팔고. 차 팔아도 자전거 사기요? 네, 차보다 비싸. 그래서 요새는 자전거 값이 차값보다 비싸서, 네. 삼철 자전거도 한번 사볼까. 자전거 관련주들. 오늘 자전거 옷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좀 방송할 때 좀 정복을 좀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 왜? 볼스입니다. 정복. 네. 네, 정복이고, 자전거도 굉장히 비싸요. 영국에서 오더 친 거라. 네. 오더친 거. 아, 해외 직구밖에 안 되는 옷이라, 네. 어디 영업 나오셨어요? 아, 네. 자전거 팔러 오신 거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아니죠? 없고, 뭐, 저는 오늘 어깨에 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밀었던 제 종목들, 종목들 이따 얘기 드릴 엄청나죠? 거지만,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맞아요.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종목 네 종목들 다 살아나서 지금. 네,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한설미 연구님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힘이 없어 보이세요. 너무 재밌게 잘 웃었고요. 네.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지고 있어요. 꽃샘추위인데 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다들 건강. 계좌는 참 따뜻한데. 아, 뜨겁죠? 계좌 뜨거워요. 내 마음속이 좀 추워. 나는. 계좌 뜨거워요. 나 진짜 이거 보고 뻥인 줄 알았어요. 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너무 놀라워서. 리얼인데 이거 얼마나 불리한데 이거. 이거 펀딩 받아야 돼. 한 300억 받아야 이거 돼. 수요일날 무조건 10초가에 사고 뭐 화요일날 종가에 파는 얼마나 불리한데 이게. 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이렇게 잘하다니. 자, 뭐 종목 얘기는 어차피 이따 할 거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생생 시황 전략과 이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우리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나 돼요? 그럼요. 아 이거 길어지겠다 이거. 완전 길어질 것 같은데. 배고픈데. 네, 김중수 한은 총재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김중수 한은 총재가 그만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차기 이주열 총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저희 그 알렉스 전문가님이 좀 많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저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 준비 안 하고 원래 좀 정치나 이런 경제 관심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네. 각각 다 지켜요. 아, 지난주 거 아니요. 지난주 저번에- 분들 아실 거잖아요. 저번에 봤잖아요. 세계사, 우크라이나, 세계사. 세계사. 뭐, 뭔 무슨 반도? 나라였나요? 북한 반도? 뭐 어디 반도? 국내 정치. 어디 반도 거기가? 크림. 크림 아이스크림. 아, 크림 반도. 난 반도만 생각나고, 야. 네, 알렉스 팀장님 별로 준비를 안 해오셨다고? 전 준비 네, 많이 하셨다고 아니 뭐 하는데. 별로 일단 네. 깔아놓고 쫙 뽑아주는 센스. 그 원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김준수 총재가 이번 마지막 금통이에요. 마지막 금통에 금리를 설마 움직이겠어요? 뻔한 동결이겠죠? 동결인데 이 다음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한데 이분 성향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주열 이분 성향은 알 수가 없다는 게 시장 대부분의 인식인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나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로 금융 쪽에서 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금리 올려야 된다거든요. 가계부채 때문에. 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좀 올려야지 이거 안 그러면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인지 잘 아직 판단 안 하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금리 내리는 게 좋겠죠. 네, 그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금리를 막 내리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차기 총재가 아마 이분이 뭐 아직 인사청문회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가서 혹시 아웃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유장전이? 뭐 모르겠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멘트 얘기하면 안 돼. 좀 아니 너무 그런 게 센 이제 멘트예요. 잘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썰들에서 한번 다룰 것 네. 같기도 한데. 한 번도 알았었어요. 이주열 살짝. 총재님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총재 후보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제 혹시 아직 뭐 인사청문회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거의 뭐 된다고 보면요. 거기 보면은 아무래도 좀 한두 달은 지켜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 예상인데 시장 안 좋아지면 지금 웬만한 시각은 연말에 금리 올릴 거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제 예상은 한 두세 달 뒤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과 다르게 보시네요. 왜냐면 이제 그 약간 정부에서 원하는 그 기조가 또 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경기가 현재 금융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뽕 한번 맞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맞긴 맞아요. 지금 일본이랑 다 양적 하나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약쟁이들 아니에요? 약쟁이들. 약쟁이들. 우리나라도 뽕 한번 살짝 한번 맞을 때가 되긴 했어요. 스틱백이라고 해주면 안 돼. 스틱백 한번 스틱백 맞아야 좀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어서. 우리나라도 약간 디플레이오레가 좀 있어서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슈 깔끔하네요. 이거 뭐 그러게요. 알렉스 팀장님만 하면은 이 이슈는 뭐 다른 근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팝업 던진 거 중에 이렇게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틀린 건 없었어요. 네, 틀린 게 없었는데. 그때 예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예전에 거기가 최저점이라고. 작두 탄다고, 작두 탄다고 그 정확히 최저점이었어요. 뭐 그리고 뭐 그뿐만이 뭐 여러 개 있었지만. 그럼요, 우리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겉으로만 인정하죠? 속으로 인정해요? 마음으로 움직이지 마음으로 인정해야죠, 마음으로. 독재자이시다 보니까 우리 인정해줘야 합니다. 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무역 수지가 쇼크로 발표되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화학주들 오늘 좀 움직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가 궁금하시죠? 아, 중국에 대해서요? 네, 중국 무역 수지 쇼크에 대해서. 네, 중국 무역 수지도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슈로 잡아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국 무역 수지인데, 근데 3월달, 그러니까 2월달에 나온 이 무역 수지가 거의 한 3년 내 다 예상치를 크게 빗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보다 되게 하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2011년, 12년, 13년 그리고 이번까지 이제 예상치보다 상당히 이제 빗나가면서 시장에다가 이게 좀 폭이 약간 좀 컸잖아요. 네, 빗나가는 폭이. 빗나간 폭의 움직임이 컸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통 그러고 다음에 이제 뭐 3월달, 4월달 이 흐름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흐름들보다는 3월달, 4월달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하나 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위안화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위안화가 계속 이제 절상이죠. 이제 위안화 강세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약세 흐름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뭐 몇 가지 이슈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무역 수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머니, 항상 이제 중국 그 환율 이슈를 얘기를 하면은 한머니가 이제 계속 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인데, 한머니 규제를 하려고 위안화를 좀 어느 정도 약세 흐름들을 좀 나타내려고 정부에서 좀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뭐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강세는 맞는데 이 강세 흐름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가 뭐 밑에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세 흐름 쪽으로 약간 돌아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달, 다음 달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상해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2000선을 하회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2000선 위쪽으로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꾸역꾸역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부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 화학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일단은 완벽히 여기가, 저는 작두를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작두는 왜요? 옆에서 따실 거고 완벽히 저점이다 완벽히 저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무역 수지랑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들을 보면서 좀 접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부가 약간 컨트롤하는 느낌이 좀 그게 이제 있어요. 제일 크죠. 네, 왜냐면 연초에 2월달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안화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 미리 좀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해요. 2월달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푹 이번에 지표 나오고 푹 그러니까 지표 나오고 푹 할 거니까 어차피 했다거나 아니면은 올라왔으니까 푹 하기 위해서 지표를 좀 마사지 했다거나. 근데 마사지 수준 치고는 많이 깨졌으니까 완전 쇼키지 사실 쇼기이기 때문에 뭐 충격. 근데 제가 거기고 또 춘절이 껴있잖아요. 춘절 껴있는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전에 2월달이 되게 어려워요. 2월달이 되게 그 폭이 예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이 쇼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지 사실. 네. 뭐 어떤 개파락 수준 정도만 보였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다 들렸고 지금 뭐 오늘도 116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뭐 끝났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는 좀 이번 주에 또 나올 지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GDP라든지 산업생산 관련해서까지 보면은 뭐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화학주들 뭐 좀 소폭 조정 받았고 그렇다고 요새 중국 우려진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들 뭐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종목 장세로 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컨택만 잘한다고 하면은 뭐 수익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어깨 힘들어갔어요. 종목이 잘 가면 추천 안 했잖아요. 추천 안 했는데 얘기하지 맙시다. 언급을 했는데 그래 따지면 뭐 나는 뭐 없나 뭐. 아유, 네, 좀 알겠습니다. 맞춰주십시오. 오늘은 또 몸도 힘든데 술 한잔 먹고 빨아갖고 따라 삐리뻥. 세 번째 이슈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은 곧 이틀 후 목요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닭 투자하시는 분. 저요? 네, 알렉스 저는 별로 이런 거 팀장님 별로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DJ는 뭐 DJ 박 이거는 전문가님이 DJ 먼저 한번 DJ 박 전문가. 아, 저는 검사하게요? 아니야. 아니 제가 원래는 시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요즘에는 이 이제 새로 하게 된 일의 특성상 제가 사실 파생 쪽을 잘 못 보고 예,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괜찮다. 이벤트 괜찮다. 외국인이 좀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이거 반사인데? 정도까지는 뭐, 어. 예, 뭐 옵션이라든가 선물 같은 거 보면 포지션을 아래로 잡고 있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이? 그랬다가 오늘 약간 좀 그게 완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이거는 뭐 파생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수준보다는 아래쪽이다.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하방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근거 근데 선물 옵션은 여러 가지 근거를 막 대는데 이게 다 구라예요. 아, 네,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은 포지션들은 이 증권사 HTS에서 나와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은 해볼 수는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짤 때 판때기를 개인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 계좌가 아니고 개인 쪽으로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계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HTS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은 믿을 게 못 네, 된다. 그거 믿을 건 아니고 믿을 건 못 되는 건 아니고 참고 정도로만 할 뿐이지 저게 이제 뭐 100% 맞는다라고는. 저는 그냥 기관적인 접근으로 얘기하면요. 네. 기관적인 접근을 할게요. 기관적인 접근은 기관적인 접근. 뭐 사실 기관이요? 기관. 기관적인 접근은 사실 차익장하고 비차익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기라는 거는 우리가 왜 만기를 두려워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익 거래를 사람들이 하는 시장에 차익 거래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차익 거래 있죠? 매수 차익 거래 있고 매도 차익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게 되거나 매수 차익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없는 사람은 공매도하고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뭐 외국인 투자를 또 한다고 해도 주식을 공매도하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편해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 차익 거래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그 차익 거래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청산이 되면 현물에서 매도가 쏟아지면서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만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약간 하거든요. 복잡한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건 간단해요. 이건 예전에 리치캠프에서도 이거 다 표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다 글까지 다 올려드렸고 했는데 그 예전 팟캐스트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물량이 어느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그걸 시장에서 받쳐줄 만한 모멘트 그게 있느냐거든요. 이만큼 5천억이 만약에 매물로 잡혀 있는데 네. 시장에서 호재가 나와버리면 그 5천억을 소화하고도 남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시장에서 5천억이 매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쳐주는 게 없다. 그럼 폭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인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다 외국인들이 미리 생각해 놓고 계산하고 저는 그런 거 일부 몇 군데밖에 없고요. 그 걔네들 예상이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아요. 사실 걔네들도 손실 보거든요. 미국 헤지펀드에서 우리나라 선물옵션 투자해서 어제 그 제이슨이 정부관이 있었죠. 어제 외국 헤지펀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참여자들 중에 거의도 못 벌어요. 다 손실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버냐 해서 몇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도 금요가 큰 것도 아니고. 어제 같이 가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파생 팀들 다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나 술 먹느라 정신없었어. 근데 뻔히 알겠지만 이거는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그걸 프로그램을 해놓고 프로그램에서 차익 거래하는 당사자들하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익 거래하고 그 다음에 한방향 타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방향 타는 게 투기 거래 참여자들하고 차이예요. 네. 그 차이가 누가 받아주냐 싸움인데 정확하게 차익 거래 잔고랑 지금 이제 그거 봤을 때는 중립이에요. 현재. 딱 중립이에요. 결론 나왔네. 결론이 중립니다. 중립으로 나와 있고요. 다들 앞에 건 스킵하고 아니지. 그래서 그럼요. 결론은 낸 거야. 지금 결론이 안 날 줄 알고 나는 결론이 안 날 줄 알고. 중립인데 걱정했는데. 내 지금 걱정했는데. 중립인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호재가 나오면 상방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호재가 나오냐 악재가 나오냐 그 차이가 어떤 뿐이에요. 얘기가 나오냐. 근데 중립이도 앞에 부분 다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웃겼다. 결국에는 네, 그냥 서로 이거 동시만기니까. 네. 원래 이제 뭐 저는
차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막 차트 막 옵션 팔대기 뭐 펼쳐놓고 좀 웃겨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계속 웃거든요. 저는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방향을 물론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은 그걸 봐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길게 보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서 아니 저거는 저렇게 해서 결정나는 거면 다 돈 벌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잖아. 결국에는 뭐 결국에는 하나는 하방이고 한편은 중립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에 금통회의가 있는 날인데 네. 이 3월 옵션 동시 만기일에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만약에 심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로 지난 12월 12일 날 3월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증권사 하나가 날아갔어요. 어떤 아침에 이유 때문에 아침에 9시 1분에 트레이더의 주문 실수로 인해서 아, 그 어떤 증권사 하나가 아작났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내셔가도 받쳐놓는 입 벌리고 이렇게 입 벌리고 좀 받쳐놓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그 차익거래 산식에서 산식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산식 수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산식 잘못 넣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 뭐 개인 투자한테 그걸 기대하게 하지 말고요. 네네. 어차피 개인 투자도 지금 종목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어차피 금리도 동결이고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시장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기 때 폭 나가면 전 사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동감이에요. 네. 만기 어차피 빠지면 다시 사야지. 돌아올 거니까. 결론은 만기 때 폭락하면 사야 되는 아니 결론은 그건 아니고 뭐 결론은 이번 만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제가 거죠. 일례로 2012년 11월2 11월 쇼크 때 네. 동시효과에 어떤 거였죠? 동시효과에 몇 프로 밀었나요 그때? 거의 퍼센트는 생각 안 나고 네, 한 하여튼 50% 삼성전자 정도? 하한가 갔어요. 일단 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 삼성전자 하한가 갔거든요. 50% 아니구나. 네. 한 근데- 4% 정도. 네, 4% 폭락했죠. 근데 그때 폭락할 때도 저는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시효과에 무조건 사시라고. 대형주로 다 때려 부으시라고. 그날 무방했어요? 전문가들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하고 저희 아는 분들한테도 다 올 베팅, 저도 풀 베팅 했어요, 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뒤로 엄청 올랐죠. 그게 전부 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시장 이상 현상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올 자주 현상이 탔나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 그렇게 폭락하면 어. 당연히 그렇게 폭락하면 당연히 다시 돌아오죠. 너무 뻔한데 너무 멋있는 얘기처럼 막 해가지고 영웅 같다.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 반등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술적 반응이죠. 근데 어쨌든 이 차익거래 구조는요.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올려놓으시고 카페에서 보시면 돼요. 이건 또 문서화해야 될 것 같아. BMS?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BMS? 귀로만 들어서는 BMS 스탁인가요? 네, BMS 스탁 이유. 카페에 가입하시면요. 이거 차익거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해서 지금 HTS 올려주는 거 아니죠? 만기다 HTS 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제가 보세요. 지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빨리 진행 네,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이슈는 아직 그 별그대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관련주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쵸? 이슈는 하고 싶어요, 저도. 이슈 하고 싶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성 이것도 깔때기인가요, 이것도? 그럼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외에 농심도 오늘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련주들이 있죠? 키스트. 키스가 뭐 당연히 있겠죠. 김수현 있고.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스트도 네이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저희 DJ 박 전문가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표정 아닌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네이버 빠져 네이버 근데 빠. 저 같은 경우는 별그대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저는 사실. 아, 네, 그래요? 저는 감격시대가도 재밌던데. 왜냐면 여기 이상하다. 내수주잖아. 거기도 내수주. 거기도 키스트. 예, 그러니까 키스트 한 명씩 박아놓은 거죠. 김 모시기가. 예. 아무튼 있는데 그 라인 얘기는 워낙에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네. 이제 이게 그 중국 사실 이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보다 이제 그 라면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노출이 더 잘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뭐 앞으로도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네, 올해는 안 갈 거고요. 한 일주일 정도. 예, 근데 그 의류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를 사실 구축을 했다는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아까 뭐 신성동상 얘기를 잠깐 뭐 이렇게 잘난 척 비스무리하게 뭐 하셨는데 깔때기. 네, 의류 관련주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실은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제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들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도 지금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테마성 종목들은 맞고 사실 뭐 지니모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지금 별그대의 감성을 느끼고자 다른 드라마 전혀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아니, 결론이 그거예요? 별그대를 즐기고자 다른 게 안 아직까지 본다는 게 그래서 결론인가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는 조금 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다음 방송에선 정도는 이제 이슈에는 끼지 못할 정도고 사실 네.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별그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SBS, 그러니까 뭐 여기 말해도 되죠? SBS라고. SBS 쪽 방송 라인업이 확실히 컨텐츠가 센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뭐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은 거기가 이제 그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폭적으로 좀 금액을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괜찮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일단은 뭐 SBS 먼저 갖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안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별그대 전에도 뭐 우리 좋아하시는 너들목도 봤죠? 너목들인가? 나 그건 안 봤어요. 나들목인가? 나 그거 안 봤어요. 저희도 나들목도 나 그거 안 봤고 그 전에도 또 뭐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저기 공효진이랑 뭐 나온 거 죽은의 태양 그것도 또 한번 있었고, 또 빠졌었고 그다음에 상속자들 또 근데 빠졌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지? 신의 선물이랑 그다음에 3days 이것도 하는데 3days 너무 따뜻한 티 나요. 너무 따뜻한. 네,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24시 너무 패러디했어. 24시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잭 좋아하는데. 바우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 보면서 좀 열받더라고요. 좀 사실. 아무튼 근데 SBS 라인업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고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SBS 컨텐츠 허브죠.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간단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 월트디즈니랑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컨텐츠 종목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뭐 2012년이었나요? 13년이었나요? 그때 뭐 그 딴따라 말고 뭐였죠? 바카라. 바카라였는데 이번에 놀자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제일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뭔가 산업재를 소비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그래서 그때 얘기 드린 것도 항상 그거였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랑 지수는 같이 못 가도 그 업종이나 트렌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원래 우리가 얘기하면 거의 다 맞아요.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너무 거만한가요? 싹둑 잘라버리네. 생생 시황 전략가 이슈 알아봤고요. DJ 박 전문가님께서 아마 또 이번 주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슈에 포함이 된 게 상당 부분이라 목요일에 일단 금통이 있고요. 그렇죠? 금일은 아마 동결이 유력하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날 역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이 소매 판매 관련된 또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소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날 목요일에 이제 다 장중 우리나라 이제 오전 중에 아마 좀 발표가 일제히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산업 생산 여기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금요일 날 이후는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뭐 이 금융 정책 이제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회의를 했었어요. 이 일본 중앙은행이 그게 이제 회의록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소비 심리 목요일 날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금요일에 마찬가지로 이 미국 이제 소비 심리 지수와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 이제 그거죠. 그거하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발표가 되니까 근데 시장에 그렇게 막대하게 파급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사실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은 아마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 발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기다리는 우리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누구 어깨에 힘들어가는 소리 들리네요. 힘들어. 이제 시작이죠. 시끄러워. 그다음 꾹 잡고 있었는데 이슈 필요 없어. 근데 솔직히 그 어깨 힘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볼때 오세라 하신 것 같아요. 좀 올려주면 되지. 지난주도 그렇게 없는 거. 아유 꾹꾹 눌러. 그렇게 눌러. 누르진 않았어요. 누르진 않았는데. 좀 종량제 봉투야. 종량제 봉투 꽉 눌러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블루컴은
인정해야죠. 그렇죠. 우리 거면 정말 인정하지. 그 지난주에 그 팔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안 팔았잖아요. 우리 알렉 팀장님 다 팔아먹었잖아. 우리 지난주에. CJN 팔아먹었어요. 제가 지금 2주 연속 엔텔스 판이 팔아먹은- 급등. CJN 파니까 또 급등. 예. 전형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입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10% 넘으면 못 들고 가잖아, 솔직히. 어깨 정도 아니, 10% 팔아먹으니까. 넘었었어요. 근데 이게 CJN 같은 경우가 한 6%인가 되나요? 어떻게 몇 프로 되나요? 17.21%로 마감했네 우리가. CJN이 몇 %로 마감했었죠? 그때? 네, 저번 시간에 CJ ENM이 17.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현재가 해보니까요 한 30% 넘더라고요. 이건 블루콘 넘어가는 건데 이게. 네, 너무 많은데. 1등 아, 할 수 있었는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제가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CJ는 무조건 복수하겠다는 그 심리가 강해서 이래서 심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 당하니까 무조건 복수하겠다는 심리 때문에 조바심이 생겨서 미리 팔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좀 훌륭하죠. 하지만 이 얘기 듣고 싶었죠? 하지만 네. 메이저 TV의 밥 TV에 있는 저희 정의원님들은 아직 들고 있다는 거, 14 아직 있다는 거. 네, 그분들 알겠습니다. 파셨을 것 같아요. 안 팔았어요. 강력홀딩에 이거 듣고 그런 거 아닌가? 강력홀딩. 예.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계좌 S리그 클래식 계좌 수익률이 11.24%로 지금 굉장히 와, 장난이네요. 네, 엄청나죠. 아, 나 이거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네, 저번 주가 7.76%였는데 무려 지금 4% 가까이. 그 벤치마크 코스피가 0.1% 올랐네요. 따라. 네, 코스피 0.1% 올랐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저희는 지금 10.13%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벤치마크 코스피인가요? 10.13%. 벤치 코스피로 하죠, 저희. 뭐. 왜냐면 뭐 코스피로 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S리그 챌린지 괜찮죠, 당연히 지금. 솔직히 우리 거를 그대로 벤치마크화 할 만한 지표가 없어요, 솔직히. 코스닥을 하자니 좀 너무 좀 코스닥 코스피나 좀 섞여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S리그 챌린지의 경우에는 지금 계좌 수익률이 저희가 7.75%로 아, 챌린지도 또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훌륭하네. 저번 주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도와주고 있어야죠. 네,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로는 6.64% 지금 선방 중이고요. 클래식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CJ ENM이 빠지고 그 자리에 뷰웍스가 들어왔는데 제가 났죠. 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다행히 오늘 빵 오늘 빵 올랐어. 오늘 방송한다고 얘가 네, 얘가- 아우 김수장 방송한다고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아까 올라가더라고 장중에 보니까. 좀 많이 좀 오늘 힘들었어요. 2만 9천 3만 원 딱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 네, 3만원, 2만 950원. 950원까지 찍었나요? 네. 자, 3만 원 5천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아 이거 잠깐 쉬다가 아 오늘 팀장님 방송 날이지 그러면서 달려간 달려가더라고. 것 같아요. 아빠. 네, 맞아요. 예. 뷰웍스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S리그 클래식 그리고 네. 한번 종목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싹 뭐 불러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불러주세요.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것만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저희 블루콤 지금 27.8%로 아 중요하죠. 네,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유진테크는 14.02%로 제 종목입니다. 아 이거 유진테크 진짜. 제 종목입니다. 이건 진짜 잘한 것 같더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에버다임도 잘해. 16.91%. 누구 종목이죠? DJ. DJ DJ 박 박 종목님. 전문가님. 네, 나머지 종목들은 또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쩌리들. 좋은데 쩌리들. 지금 어깨 힘들어하는데 발언권 주면 안 돼. 쩌리들. 야, 그 지난주에 내가 고통을 참고 루멘스도 그래도 예, 루메스 루메스. 한골 타티하고 지난주에 있어요, 그 손실구에서 탈출하면서 뭐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 전기차 관련해서도 SDI 관련주도 괜찮아요. 개선되더라고요. 전기차. 우리 산업이 대장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놓여요. 그냥 SDI 보면 마음이 놓여요. 네. 전기차가 계속 가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SDI도 뭐 클래식에서 조금 오래 좀 영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인데요. 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방송 참여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신다. 이거 언제 다시 거래돼? 이거는 풀리면 그냥 다 따라잡을 거야. 언제까지? 그거 뭐야 제조사랑 영업사 그 구분 잘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분할될 시점 그 풀릴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가 멘트를 네이버 꼴 아는 겁니다. 네이버 꼴. 아 그럼요. 그리고 S리그 챌린지 종목 바뀐 것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바뀐 종목들이 상당해요. 특히 그 이제 뭐 멘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가 전 그 다음날 또 놀랬어요. 아주. 제이슨이 전문가님의 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코텍에 밀리고 코텍에 밀려 GK를 했다가 지난주에 GK가 파라다이스를
고민했지만 네. 강력하게 밀었잖아요, 그렇죠? 임팩트는 있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아무도 안 된다 그랬대 파라다이스 밀어서 결국에는 신고가 뚫었죠. 네. 이제 클래식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네, 파라다이스는 8% 넘게 수익 중입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코텍은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코텍도 한번 까면서 그리고 제 종목이죠 MDS 테크. 역시 좀 전기차. 챌린지에서 나와요. 저는 도전자니까 항상 도전자의 마음으로 도전하실 분 도전. 뭐 도전만 이불이 때렸습니다. 위에다가, 네. 예. 일단 뭐 노리고 있는 건 다 S 클래식, KG 모빌리언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빌리언스 갑니다. 이게 지금 18% 보니까 넘게 수익 중인데요. 대장이 사실은 원래 이니시스를 우리가 이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가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는 이니시스를 좀 때리고 모빌을 좀 들고 가는 수급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선택할 때 이니시스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모빌도 상당히 지금 뭐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인데 이게 진작에 좀 S 클래식으로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너무 많이 올려버려갖고 챌린지에서 참 아쉽네요. 뭐 그 정도 하면 뭐 저는 뭐 제 도리는 다 하지 않았나.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핫한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보니까 이거 원래 상당히 이거 좋습니다. 클래식에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네. 이거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어땠는지 네, 네이버도 지금 못 14% 올라가죠? 넘게 못 올리겠어요. 이거. 왜냐 올라가고선 거기서부터 밑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답도 없는데 팔고 이거. 다시 사야 되잖아.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만 새로 편입된 이 파라다이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 넘게 수익 중이고 엑세스바이오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살짝 뚫었는데 네. 이건 뭐 제가 뚫었다가 다시 눌려 내려왔어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수급 상황만 보면은 이건 오늘 또 좋았어요. 오늘 또. 네. 수급 상황 보면은 연기금 쪽이랑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쨌든 뭐 그 MS 1위니까 세계 MS 1위니까 유일하게 돈 벌고 있는 바이오 회사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적자 아니면 다행인데 바이오. 사실은 엑세스바이오랑 원래 살려면은 마크로젠을 샀어야 마크로젠 되는데 못 사요. 못 사니까 못 사, 절대 못 못 사. 사니까 엑세스바이오로 마크로젠 간 절대 못 건데 사요. 마크로제 오랜만에 듣는 마크로제. 엑세스바이오도 가겠죠. 네. 그리고 좀 기다려보면은 예 그리고 뭐 주에도- 종목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바빠요? 네. 이거 뭐 우리 연구원 하나 또 쓰려고 했는데 쟤도 전화 오네. 이따 전화하죠. 뭐. 네, 이따잖아요. 네. 삼성 테크윈도 새로 편입이 되는데 삼성 테크윈의 경우에는 지금 2.64% 수익 중이고 한라 비스테온 공주도 2.89% 수익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네. 제 종목들이 오늘 방송한다고 방송한다. 한라비스타는 공주도 오늘 봤는데 갑자기 있다가 빵 올라. 얘가 항상 피레침 맞고 뿅뿅이 맞고 내려가는데 오늘 땅 뚫었더라고요. 오늘. 예. 방송 날짜를 안 해요. 그런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그래도 진짜 종목들이 다 좋아서 코브라더스 빼고. 우리 네. 우리 수익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네. 이거 매매해서 팔았으면 수익이 도대체 얼마큼이나 난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정리하셨나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그리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었죠. 네. 네, 엔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 26일에 매도했는데 수익률이 이때 16%좀 넘게 남기고 매도를 했어요. 이때 네. 수익금이 제 종목이었습니다. 네. 6만 1,04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매도한 이 CJ ENM은 3월 4일에 수익률 17.21%를 남기고 매도했는데 17만 2,107원으로 수익금을 남기고 이거 둘 다 저희 김팀장님 네, 일단 제 건 빨리 알렉스. 출신했어요. 빨리빨리. 예, 네. 빨리빨리. 챙겨놓고 출신해. 가기? 지금 두 개 다 챙겨놓고, 더해서 네. 지금 두 종목 수익금만 보면은 33만 3,156원이 이게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0만 원씩 넣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럼요. 그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했는데. 네. 네. 챌린지가 근데 종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챌린지가. 챌린지 종목들이 좀 빨리빨리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놈들이 안 돼, 쳐야 바로 돼요. 치고. 네. 이번 주에도 코브라더스. 코브라더스. 네, 난 코브라더스 별로야. 난 별론 것 같아. 별로야. 이거 지금 코텍 진짜 씨. 여태까지 S리그 챌린지 종목들 다 이제 매매 종료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LG 하우시스, 현대제철, 비웍스 뭐 이런 것들 지금 한 6종목이 있는데요. 전체 수익률을 보면은 한 2.19% 정도 됩니다. 네, 매매 종료된 것만요. 네, 그렇죠? 매매 종료된 것만 포트폴리오 보면 이 처럼. 정도가 되고 여기에 따른 이 수익금이 21만 8,735원입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1,000만 원으로 지금 한 투자하면은 네. 3주 정도 안 되는 사이에 2천만 원까지 투자했으면 못해도 한
한 벌써 10% 나왔겠네요. 저희가 거의. 처음 시작한 게 딱 2월 11일이었는데 아, 그러네요. 한 한 달인데 네, 4주 동안에 10%? 이 정도 네.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내가 나 혼자 할 때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나도 나 안 돼. 미치겠어. 심사숙고할 당신 혼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맡기지. 이거. 아,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내 돈이 저희 멤버들이 다 지금 완전 에이스들이라 여기서 반만 사도 돼, 반만. 나 반은 따라갔어. 반은 따라갔는데 코브라더스 따라왔어? 아니야. 코브라더스 못 따라갔어. 근데 개인적으로 코텍은 진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근데 좋은 회사가 꼭 주가가 좋진 않아. 주가가 저 좋진 않은 이번에 거야. 그걸 딱 느꼈어요. 저도 안 되는구나. 물론 이제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아직 형 구간은 아닌 것 같아. 좋은 회사는 얼마든지 소개시켜줄 수 있어, 소리가. 좋은 회사는 많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 S리그 클래식으로 혹시 편입될 만한 종목 혹은 S리그 챌린지로 편입될 만한 자리가 지금 종목에 클래식에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매도 어떤 사인들이 안 수익실현? 나왔기 불콤 때문에. 어떤가요? 수익실현 어떤가요? 저는 불콤. 완전 찬성이에요. 불콤 수익실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왜냐면 이게 20% 넘어가면 우리가 불안해. 제 마음이 이제. 좀 떨려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 음. 손실이 20% 넘어가도 마음이 편한데 거의 포기하죠. 수익이 10% 넘어가면 마음이 불안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고치시죠 같이. 예, 약 먹고. 근데 이게 근데 블루콤 너무 좋아 솔직히. 아니 그냥 우리 그걸 하죠. 그냥 어떡해요? 목표가 손절가도 있으니까 네. 트레이딩 스탑을 한번 쓰세요. 저희 그때 블루콤 트레이딩 스탑 찬스. 트레이딩 스탑 있어요. 네, 찬스? 트레이딩 스탑 있으니까 트레이딩 스탑을 쓰세요. 저번에 정해놓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정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적어놔야지.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적어놔야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종목 관리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자료를 보면 적어 있을 텐데 이번 주 자료라서 이게. 지난주 자료를 봐도 어디에도 적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당연하죠. 일주일이 바뀌었는데 다시 정해야지. 또 올랐으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럼. 이런 거 매일매일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런 거 매일매일. 블루콤은 일단 찬스 블루콤 나왔고. 손절가 한 19,500원 정도 어떨까요? 손절이 아니라 이 트레일링 스택이죠. 트레일링 스택. 손절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손절을 손절 해요. 되게 좋아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주식은 손절부터 배웠는데. 손절하는 것부터 막았고. 네. 정석이죠. 주식의 정석이죠. 주식은 손절하는 손절이지. 것도. 그럼. 그러면은 수십 번은 손절했고. 블루콤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블루콤은 일단 오늘 유지하는 걸로 하고 19,500원 선에서 저희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2% 정도 수익 구간 챙기는 거니까. 그럼요. 안전빵에 가겠다. 예,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솔직히 클래식에서 뺄만한 종목을 못 찾겠는데. 저도 못 찾겠어요, 사실. 클래식에서. 전 하나. 하나? 롯데? 하이마트. 나도 그거 생각해, 지금. 네, 하이마트를 빼고 근데 내수가 없긴 해서. CJ 제일제당 올리면 근데 음식료가 가야 되는 맞네, 게 맞네. 오늘 음식료도 가는 거 네. 봤습니까 오늘? 대상 대상 신고가. 주고가 그렇죠. 예. 대상도 때 얘기 다 나왔던 건데 근데 하다가 눌렸잖아요. 또 눌리고 그렇죠, 예. 이런 정말 제 그럴 때마다 좀 제 눈을 말씀해 보지 주셨던 마세요. 거예요. 내가 한 주 안 나온 동안 얼마나 눌려 있던 거예요? 대상 효성 뭐 어마어마하게 눌렸죠. 어마어마하게 간식 그래도 한 개 파라다이스 그나마 MDS 모빌리언스 꼽아놓은 거야 어디야. 이거 다 눌릴 뻔했어 이것도 지금. 근데 제일제당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일제당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제당이요. CJ 아니,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내가 사회자가 된 거 같지? 일단 하이마트를 빼는 거 먼저 일단 동의를 하면 맞아. 그걸 먼저 자리를 주고 올려야지 이 하이마트가 그러면 결국 하이마트는 내일 우리가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시초 매도입니다 내일.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CJ 제일제당 오늘 뭐 롯데프로 오른 거 무섭게 롯데프로 오르더라고요. 무섭게 대신증권에서 올랐죠.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건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만큼 몸에 솜이 있다라고 다 판단하는 거고. 음식료는 일단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좀 매기가 퍼진 것 같아요. 가야 된다고 보니까 일단 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롯데 하이마트 빼는 빼고, 건 빼고, 빼고 그 예. 자리에 우리가 근데 CJ 결국에는 제일제당을 롯데 하이마트도 수익 실현한다는 거. 뭐 1.5%. 내일 개파라 가면 수익 실현 네, 못해요. 개발한 일단 설마. 내일 시초 매도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자리에 CJ 제일제당이 CJ 제일제당은 내일 올리나요? 저는 올리는 거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상을 지금 잡을 수는 없어요. 대상을 챌린지 하나 껴놨어야 되는 건데. 껴놨어야 된다.
아 근데 그건 잡던데. 네. 콘트는 잡던데. 폰트는 콘트는 잡아. 무서워. 아, 그거는 이게 우리 그 누구야, 그 예전에 시스템과 이게 낙검수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쫄지 마! 시스템하고 차이, 잡던데. 시스템하고 이게 시스템하고 인간하고 차이인 것 같아. 쫄지 마, 쫄지 말아야 돼. 콘트 잡았어. 진짜. 그거야. 시멘트. 네. 우리 지난주에 시멘트 얘기했었잖아요. 잠깐. 지난주인가? 네. 근데 시멘트도 잡더라고. 주도 업종은 못 잡아, 주도 아, 업종. 이게 개인 인간이 하니까 그게 안 그래. 되더라고. 아 그래도 인간이 하는데 10%면 이거 뭐. 자, 쩔지. 그러면 정리를 해서 하이마트는 정리는 사회자한테 하게끔 네, 해주시죠. 좀. 롯데하이마트는 내일 시초가에 멘트 욕심 너무 많아. 아니, 당신만 내일 하겠어. 시초가에 매도하는 걸로 하겠고요. 예. 롯데하이마트가 빠진 자리에 CJ제일제당이 내일 시초가에 편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빠질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죠? 코브라더스. 코텍 해야죠, 코텍. 코브라더스. S리그 챌린지에서요. 아직 클래식 먼저 끝내죠. 네, 아, 클래식에서는 클래식은 하나 정도만 맞고 이번 네. 주는 넘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워낙에 워낙 좋아요. 흐름들이 흐름이 좋아요. 좋아서 네. 어벤져스야. 제가 볼 때 이 어벤져스, 지금 어벤져스. 수익률이 다음 주에는 다 대부분 두 자릿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럴 아, 그래도 것 두 같아요. 시장이 흥당 맞아야 되죠, 그러면. 보자, 만기 지나가면 보자. 많이 들어오자. 네, S리그 클래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S리그 챌린지 중에서 우리 코브라더스 빼는 거 다들 동의하시나요?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코나이, 코텍. 근데 뭐 코나미 코텍도 큰 손실 아닙니다. 저희가 뭐 손절 3%예요, 기준도 3%. 아닌데 3%.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 찾아 있게 하고 있기 쉽지 않아서. 미안한 거지, 애들이. 네, 왜 절 째려보세요, 근데. 코텍 한잔 사. 씨. 네. 코텍 뭐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자리 물려 음. 그냥 넘겨주고 가도 됩니다. 사실 그 코텍은. 바톤 터치했다고. 네.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텍과 코나이도 내일 시초가에 우리 아, 매도하는 그럼 걸로 다 하겠습니다. 동의하신 건가요? 네. 코브라더스는 동의하는 건데 오늘 두 자리 놓고 치열하겠어요. 두 자리 놓고 오늘 전문가님들 준비해오신 종목들 한번 들어볼게요. 아, CJ제일제당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 자리 아닌가요? 맞네. 세 자리죠. 맞네, 세 자리죠. 맞네. 미안해요. 예리해요. 산수를 못해서. 들어볼게요. 세 자리 일단 저희 제이슬리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죠, 뭐. 네. 일단 오늘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요새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는 종목들이 지금 가는 분위기고, 사실 개인도 지금 시장에서 눌리면 매수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가는 종목들 절대 못 잡는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주에서 효성을 좀, 얘도 도전자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효성도 도전자 정신으로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에이스 전문가님한테 약간, 소스를 좀 받은 건데, 좀 뺏어왔습니다. 오늘 사실. 위닉스 아시겠지만, 위닉스요? 굉장히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름 되면 뭐 미리 대비해야죠.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위닉스 차트는 한 3년 정도 우상향입니다, 지금. 뭐 계속 맞아요. 우상향인데, 이거 지금 못 잡으면 2년 뒤에도 우상향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럴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라다이스 마치. 네, 뭐 엘자오시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닉스. 가전에서는 사실 좀 이런, 유명하기 때문에, 뭐 수급도 괜찮고, 네.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오케이 효성과 위닉스 나왔습니다. DJ 박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네, 저번 주에도 한 종목 삼성테크인이었죠, 저번 주에. 삼성은 원샷 이거 원킬. 좋아요. 이거 좋아요. 원샷 원킬. 저 삼성을 노리고 있어요. 어제 무슨 뭐 비행기 엔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갑툭튀. 네. 제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도 한 종목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NC소프트입니다. NC 요새 엔진은 차트 안 봤는데 네. 괜찮나요? 눌렸다가 이제 눌리는 종목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눌렸다 이제 갈라고 하거든요, 얘가. 네, NC소프트 보통 특이한 종목들 들고 오시는 아니, NC소프트가 뭐가 특이해? 엔진은 특이한 거 아닌데, 한 방 있다 봅니다, 네, 엔진은. 소프트맥스가 사실 저는 더 좋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빨라서. 이거는 너무 또 가볍고. 저는 그 소프트맥스 여기서, 좋아해요. 네. 소프트맥스 게임을 좋아해요. 네, 옛날에 그 창세기 전에 네, 창세기 전에 저 울었어요, 저도. 아, 그래요? 그 진짜로? 나 마지막에 울었는데 엔딩 나올 때. 오타쿠? 저번에는 뭐였지? 프린세스 메이커였는데. 프린세스 엔게임. 메이커, 엔게임. 네. DJ 박 전문가님 NC소프트 하나 일단 먼저 풀어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하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은 죄가 있어서. 에이스 아유. 전문가님. 꼭 도전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하나 뺐으니까 하나 꼭 넣어줘야죠, 일단. 기회 에이스 줘야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보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못 사. 너무 이건 그냥 사야 돼요, 솔직히. 진짜로 편입을 하려면은 사야 되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네. 아 이거 너무 네. 너무 너무 아, 사고 저건 싶은데. 너무 사고 싶어요. 사야 되는 차트예요, 솔직히. 저거는. 네. 아니 그냥 계속 우상해. 꾸역꾸역 가는 차트여서 SK케미칼이랑 네. 그다음에 하나 도전 종목. 챌린지? 네, 챌린지 종목. 파세코. 파세코. 아유, 종목 보고 웃지 말아요. 아유. 석유 난로 시장 저기 중동이랑 가야 된다. 러시아 쪽이랑 여름엔 피닉스, 겨울엔 파세코인데 원래. 이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시즈널러티가 있었는데 시즈널러티를 그것도 없었어요, 이제. 없애는 회의시장 쪽으로 쪽이 그 있으니까. 주방 가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코웨이 쪽이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리포트가 한 장 나왔더라고요. 근데 썩 스토리가 나이스하진 않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사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또 있어요. 이런 특이한 종목들은 좀 DJ 박정원장님이 아니 본인이 모르면 특이한 종목이에요. 핫한 종목이었어요. 나름 파세코. 맞아. 파세코 나쁘지 않아. 파세코랑 그다음에 솔직히 하나 더 관심 있는 건 리온 코체인데 이건 오늘 너무 올라가지고 리온 코체인이요? 그냥 얘도 못 사는 종목 중에 하나 리온쿠첸도 사야지 하는데. 그래서 그냥 파세코랑 그다음 SK케미칼 정도 SK케미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독재자 알렉스 팀장님 어.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떤 종목을 또 이렇게 제가 많이 원래는 계속 시즌 2에는 보고 있는데. 지금 CM 말고 원래 더 한 매치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네. 리캠이라고 있는데 리캠이 원래 저희 정혜원이들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리캠도 5,000원에 매도했거든요. 근데 5,240원이네요 지금. 리캠도 여기저기 엮여 있죠, 얘도. 네, 전기차도 엮여 있죠. 있고, 네. 뭐또 다른 거 따로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전기차. 있는데. 근데 리캠을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진 않고요. 네. 저희가 안전한 거. 깔고 가는 종목이 안전한 리캠이었구나. 거. 안전한 립서비스? 차바이오해. 차바이웬이요. 차바이오에. 이것도 못 사는 주식이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차바이오는 이미 한번 저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리고 더 갔어요. 지금. 이것도 더 간 건데 재도전하는 거예요. 재도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제 이것도 분할 이슈가 있어요. 기업 분할 이슈가 있어서 지금 가는 거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고가예요. 신고가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우리 헬스케어의 어쩌면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한선의연구원이 차바이오엔 뭐 녹음 뜬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어제 뭐 맥점 7시까지 남아서 아 그래요? 물론 그게 종목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엔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예전에 한번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서는 수익 실현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 있는데 SM이. SM이요? SM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즘 신고가 종목들이 워낙 작아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요즘 장이 그 장이에요. 진짜 눈 감고 이거 사면은 먹는 장이고 좀 쫄려서 망설이면은 호가 네. 두세 개 뭐 1, 2% 더 주고 사야 되는 근데 그런 저는 장. 오늘 그냥 보니까 엔터가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엔터가 CJEM이 빠지면서 또 엔터 컨텐츠 쪽에 하나가 없어져서 제가 SM을 얘기해 봤던 건데 NC가 NC가 나왔잖아요. 나왔어서 그래서 이거 차바 SM을 빼고 차바 괜찮을 것 같아요. 차바이오엔 지금 헬스케어 위에 비옥스가 있는데 밑에가 없어서 엑세스 바이오가 있네요. 있는데 있지만 차바이오 한번 바이오 특집 바이오 특집으로 바이오 특집으로 바이오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차바는 하지만 마크로제는 못 산다는 거. 대장은 못 대장은 못 산다는 거. 네 진짜 주식하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마크로젤레고 예전에 DNA 링크랑 완전 같이 갔었나요, 근데? DNA 링크 완전 쫄딱 망했고 그래도. 뭐 마크로제는 대장이긴 하죠. 하여튼 뭐 하나입니다. 그냥 차바이오엔으로. 차바이오엔 하나만 SM은 아니고요. SM은 하고 싶은데 네. 욕심이지. 뭐 두 종목이 다 올라왔어. SM까지 들어가면 다시 그 바카라 세팅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바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나쁘지 않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후보 종목 많은데 자리는 몇 개인가요? 세 이거? 자리 있어서. 제가 양보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DJ 박 전문가 종목을 무조건 하나 넣어야 된다. 나도 이번 주는 양보해도 돼요. 그 동정심 때문인가? 아니요. 복수는 해야죠. NC는 포텍이 내려왔으니 복수는 한번 해야죠. NC 소프트. 그리고 코나이 누구 거였나요? 코나이. 제 겁니다. 코나이 복수 한번 하죠. 파세코! 복수는 파세코로! 파세코로 가나요? 쫄지 마. SK케미칼은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또 우리 알렉스 팀장이 내 자리에 안 주고 또 그냥 가는 거야? 아니. 또 그래? 잠깐, 어느 자리고 또 하나 빠진 게 뭐죠? 없어 지금. 한 자리가 빠졌잖아요. 한 자리가 한 더 자리 해야 갈 거 아니야. 한 여기 자리가 차바이오에 갈 거야. 아니, 차바이오에. CJ 제일제당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응. 네. 근데 한 자리 남았어요. NC
AC 그냥 한 자리는 뭐 마음대로 하면 되죠. 아니, 둘 중에 하나. 차박아. 아니 가세요. 아니.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아니, 이번 주는 안 먹어도 배불러. 자신이 없나 봐. 자신이 없나 봐. 자신이 없나 봐. 세라씨.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어때요? 그 어차피 그 DJ 박 전문가님 자리 자. 종목이 올라간 거니까 DJ 박 전문가님 선택하는 걸로. 어우, 너무 뭐, 좋아요. 또 나 까고 가겠는데. 한 그것도 자리를요? 괜히 그- 한 자리. 예, 나머지 한 자리를 DJ 박 전문가님이 선택하는 걸로.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지금 남은 뭐 어려워요. 답이 나왔는데. 네. 난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알겠는데. 고민하는 이유는 뭐야? 저는요, 동정이야? 지금, 아니요, 지금 차트가 안 보여서. 최근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갖고 하면은 차바여야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거라든가 뭐뭐 있죠? 근데 저쪽에 제일 어, 경우가 효성하고 뭐인지 위닉스 기억이 안 있어요. 효성 효성 위닉스. 위닉스, 효성 위닉스 그리고 차바이오인 이렇게 SM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SM은 빼는 걸로. 아니 SM도 있는데 또 고르는 거는 내 종목을 지금 세팅을 해서 골라야 DJ 박 되니까. 전문가님이 뭐 피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피해. 나는 좀 린치 가하려고요. 다 네, 나가 방송 끝나면. 차바이오인하고 이제 차바형이 그 이렇고요. 효성, 네, 효성. 효성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네, 효성. 위닉스가 SK. 있는 건데 네. 유닉스. 근데 차트모인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네. 셋 다 제 취향은 아닌데 네. 제 생각에는 차바이오인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시간 없는데 지금. 위닉스는 어쨌든 장르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생활가정 측면에서 파세코가 들어갔기 파세코가 때문에 들어갔죠, 그쵸? 위닉스는 좀 약간 포트폴리오 친구. 다른 것 같아요. 역시 포트폴리오. 차바이오에는 나도 인정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리그 챌린지에 CJ 제일제당이 S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코텍과 코나이, 코형제가 빠지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NC소프트, 파세코, 그리고 차바이오엔이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지는 진짜 도전이. 네, 도전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도전을 많이 해서. 액티브형. 액티브요. 응. 위에는 안정형. 파세코 리포트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상한 종목 아니에요. 그러게요. 주간에서 커버하는 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한. 새로 신규로 나왔네요. H집권에서 한 장짜리 아니에요, 이거. 파세코 내일 빠삭하겠네요, 이거. 세 장짜리예요, 세 장짜리. 내일 나한테 좀 보내줘요. 그 파세코. 아니, 네 네 장, 장짜리. 밸류에이션까지. 밸류에이션까지 해줬어요. 네, 네 아, 장짜리예요. 괜찮네. 네 장짜리. 사실은 도전 종목으로 하츠도 있었어요. 핫하네. 하츠. 아이고. 하츠는 근데 약간 예전에 그 테마성을 테마였죠. 테마였는데 이거 지인이 한골 타게 탐방 했죠. 지인이 탐방 갔다 하츠가 왔는데. 빌트인인가 빌트인? 네, 그거 후드. 한골 탈 때 했어요. 이건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도전 한번 하려고요. 하츠 괜찮죠. 하츠. 이름도 좋잖아. 빌트인 그쪽 후드 쪽 관련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MS. 이거 우리가 말 길게 하면 어차피 다 편집할 거라.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결정 이번 주 주도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오늘 종목들도 새로 많이 또 교체가 되었어요. 다음 주가 특히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에이스 전문가님? 네, 저는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방송하는 그쵸. 보람도 느끼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종목들을 가져오면서 서로의 이제 투자 성향들이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 뒤쪽에 숨어져 있는 이제 자신이 보고 있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가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멘트 역시. 왜 제가 얘기만 하면 자꾸 그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는 정말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랑 좋은 기업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꼭 BMS 오셔가지고 카페.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이버에 그 이렇게. 주권 투자 연합회로 치면 나오죠. 예.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슬리 전문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좋았어요.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좋아요. 저 좋아요. 무리해서 또 운동도 하더라. 또 감기도 걸리고. 네, 전문가님 종목은 오늘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좀 슬프지는 않으세요? 아이, 또 자식들 또 잘 크고 있으니까 좀 다음 키워서 또 좋은 그 성과 낼 거고. 뭐 저희가 지난 시즌 1에서 우리 알렉스 팀장하고 이제 같이 했었는데 사실 재미도 업그레이드 됐고, 자, 수익도 훨씬 업그레이드 된 방송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송이 좀 더 기대되고, 지금 거의 한 달 4주째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보다는 또 뭐 올 하반기라든지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백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거 했을 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시즌 1 때 정말 좋다가 아, 뭐 있었어요? 네, 중간에 한번 꺾였거든요. 한번 꺾였는데 꺾였는데 그때는 사실 성향이 완전 너무 반대 극으로 가서 근데 우리가 그쪽을 맞춰줬어. 네, 그래서 좀 꺾였는데 그분 꼭 그분 탓은 아니고요. 근데 전적으로 저희가 못한 거죠. 근데 그래도 벤치마크보다는 괜찮았어요. 코스피만 한 플러스였으니까. 지금 뭐 여유롭네요. 네, 뭐 수익률 보면 행복하네요, 진짜. 재미도 재밌어졌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알렉스 팀장님 말씀까지 들어봤고, 네, DJ 박 전문가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뭐 시간이 아까 이슈가 처음에 좀 많아서 많이 좀 늦어서 이렇게 배가 좀 많이 고파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뭐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포트 자체가 코스피 1% 오를 때 11% 올랐다 이게 사실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보다 이제 더 좋은 거를 더 이제 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뭐 진행 중인 상황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좀 크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서비스가 지금 이 종목이 20종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종목 내에서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서비스 신청은 카페에서나 아니면 저희 메이저 TV, 밥 TV, 슈원에서 오시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결제 방법이 이렇게 그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계좌만 옮기시면 그냥 이 실시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그 서비스의 수익률은 지금 20%가 넘습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만요.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4주에 20. 거기는 코브라더스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는 코브라더스가 없는 코브라더스 아예 들어가질 않았죠. 그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누구냐면요. 코프라. 그 서비스 운영 주체는 저예요. 저기 때문에 그 서비스 거기에 보면 지금 CJ에는 아직도 있고요. 블루콤도 아직도 있고 유진테크 있고요. 예. 20%대입니다. 다 공개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지금 서비스 유료로 듣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계좌를 옮기시거나 그 뭐 결제도 정말 싸요. 소액이에요, 소액. 예. 술 한 번 두 번 하면 11만 원입니다. 예. 월 11만 원. 너무 싸다. 엄청 싸죠. 예. 그리고 그리고 장사하는 것도. 예. 근데 대신 계좌 옮기면 또 공짜예요. 계좌만 하나에 투권인 지정이 있는데 그거 지정해서 그거 가시면은 이거는 공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슬미 연구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정말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봄날이 오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생생주독톡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그대로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클랜트 오래 기다리셨네요. 기상캐스터신가요? 아까 날씨. 야심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근데 오늘 옷이 화사해요. 오늘 또 독서를. 아, 되게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옷이 화사해요. 연애하나요? 네, 오늘도 물어봤었는데. 네. 연애 안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감정적으로. 전 알죠? 어떻게 알아요? 둘이 같이 놀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생생주도주톡 3월 11일 저희 4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